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요. 돈을 빌릴 때 금리와 돈을 예금했을 때 금리 차이가 나도 좀 난다. 이거 뭡니까? 뭐 이런 기사 오늘 있습니다. 보시죠. 자, 과장된 경고로 이자 부담을 올려놓고 금융수장이 개입 못한다. 뒷짐지고 있다. 이거 매섭게 질타네요. 여기 보면 자,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의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 이런 설명이지만 이게 원래 따져보면 집값 때문에 다 벌어진 거 아니에요. 대출 많이 받는 게. 그럼 집값 아닌 가계빚 잡는 걸로 이게 뭔가 바뀌었다? 이게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받고 있어요. 그 바람에 이자가 올라가니까 은행들 이자 수익이 엄청나게 늘고 있답니다.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기사 제목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상금리가 3% 돌파.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부담이 엄청 커진 거죠. 서민은 이자 공포. 그런데 은행들만 신났다는 거죠. 수익이 드니까. 대출금리 급등. 근데 정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은요. 예금금리는 군뱅이랍니다. 3개월간 0.2%포인트 조금 오른 데 그쳤다는 거죠.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은행 대박, 개인 쪽박인데요. 그 원인이 저 금융위원장이 8월 달에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했거든요. 예. 취임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대출을 잡아라. 대출해주지 마라. 전 은행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체 대출을 못했잖아요. 딱 조인 거죠. 쫙 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금리 은행에서 막 올렸어요. 은행은 신났죠. 예. 근데 기준 예금금리는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감기가 들어서 재채기를 하는데 예. 재채기를 못하게 하려면 감기를 잡아야 되는데 재채기만 못하게 입을 빨래집게로 물고 있는 거예요. 빨래집게를 물려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감기가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겁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사긴 사야고 전세도 이사 가야 되니까 대출을 얻어서 그 가계부채가 늘어났으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 급하잖아요. 우선 부동산 안정시켜야 되는데 예. 부동산은 나는 몰라. 그리고 대출 이거 잡자. 빚 늘어나니까 이건 잡아야 돼. 이렇게 간 그렇죠. 거네요. 재채기 감기 환자한테 재채기 못하게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어리석은 대책이 어딨나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장을 너무 몰라요. 전형적인 공무원 탁상 공론이죠. 네, 가계부채만 틀어잡으면 주택값 안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지시가 있는지 몰랐지만 예. 시장을 알려면은 시장의 특성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만 저 신났죠. 왜 넛지라는 책 있잖아요. 넛지. 예. 슬쩍 옆구리를 찔러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 남자 소변용 변기 왜 파리 그림 그렸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소변 보라는 소변을 얘기잖아요. 봐라. 자연스럽게 시장을 끌어갔죠. 그렇게 한 사람이 옛날에 이현재 금융위원장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고승범 위원장은 시장을 아예 무시하고 예. 시장을 강목을 들고 두드러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오질 않고 자꾸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예. 미국 오르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형편없잖아요. 저런 그 공무원들의 저 예. 시장을 모르는 저 고압적인 정책 이게 부르는 후유증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그게 나타난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담보가 있는데도 금리하고 예.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용 불량자보다 예. 신용이 우수한 사람 원래 좀 좋으신 분들. 또 더 높고 대출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을 억지로 누르니까 저런 일이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지금 예. 개인은 은행 금리 때문에 자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달 말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면은 예. 신용금리는 5%, 주택담보금리는 6%까지 오를. 그러니까 금리 부담에 개인들은 아마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부가 금융당국이 계속 무슨 공포 조장을 한다. 큰일 날 거다 공포 조장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뭐 이렇게 대출 주니까 금리 급상승이란 부작용이 생겼다.
이거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안정화 대책 이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아무튼 저 빚을 지신 분들은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기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업의 CEO가 내정이 되는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명기사 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연매출 5조 네이버 이끄는 81년생 워킹맘, 이른바 MZ세대에 속한다고 보이죠. 81년생. 우리 나이로는 올해 40입니다. 40인데 큰 기업의 CEO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MZ세대 DNA로 조직을 바꾼다. 여기 보면 뭐 CEO의 이름 있죠. 최수영. 그리고 CFO, 재무 담당 책임자죠. 김남선. 여기는 43이십니다. 파격 임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공통점을 보면 우리나라 미국 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뭐 NHN에서 여기 네이버에 뭐 입사를 해서 활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회사 경력이 길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근무한 경력이. 그런데 파격적으로 책임을 맡긴 겁니다. 박상현 교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의미가? 그래서 뭐 나이가 어려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MZ 세대의 DNA로 조직을 바꾼다라고 그랬잖아요. 좀 저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신선한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 뭐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인데 예.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좀 수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 수익 매출이 네이버를 처음으로 앞섰어요. 그 정도로 수익이 좋은데 근데 또 논란이 있죠. 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그런 지적 받았죠. 그렇죠. 또 네이버도 그동안에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1위였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왕따, 소위 말하면 그러네요. 괴롭힘, 논란이 됐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재벌과 과거의 소위 조직 문화를 대변했던 기성세대와 소위 MZ세대의 경영자들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느냐. 좀 이런 모습에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아무튼 뭔가 바꾸려는 것 같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좀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되겠는데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의 역사결의라는 게 해요. 뭐 중요한 회의가 끝나면 역사결의라는 걸 채택하는데 여기에 개인 숭배 금지가 원래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라졌답니다. 그럼 숭배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3년이 맡은 시진핑 권력 집중에 이런 거 없앤 거 아니냐. 종신집권 폐지 문구도 함께 없어졌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황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